자, 저희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2022 세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개편안에는 그동안 이 많은 분들의 절세법으로 여겨졌던 이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진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자, 따라서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소득세 구간이 바뀝니다. 이 내용은 아마 봉급 생활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고 보입니다. 자, 우선 8,800만 원 초과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저 보시다시피 좌동입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 윗부분, 한마디로 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세율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6% 구간이 이 1,200만 원까지였는데요. 과세 표준이 이게 1,400만 원까지로 늘고, 그리고 지금은 15% 구간이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였는데 앞으로는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늘고요. 그리고 24% 구간도 약간 숫자가 바뀌게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소득세율 구간 조정은요, 사실 이 국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년 세법을 아주 자주 개편을 해도요, 저 소득세율 구간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요, 무려 14년 만에 소득세율 구간 조정입니다. 자,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의미가 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번 소득세율 구간 조정은요, 이 서민들 그리고 저소득자들의 세부담을 좀 더 완화해 주자,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 세율 조정 외에도요, 이 정부 세법 개정안을 보면 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좀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이런저런 조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근로자들 식대에 대한 이 소득세 비과세 부분이 있거든요. 자, 월 10만 원까지는요, 이 식대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봉급표에 보면 식대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월 1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붙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월 20만 원으로 2배를 늘린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 관심 많은 게 바로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연말에 신용카드 얼마나 쓴 거에 따라서 뭐 신용카드 쓴 건 쓴 거지만 이 소득공제라고 하는 혜택이 부여가 되게 되죠. 자, 이게 내년부터 좀 좋아지는 건요, 전체적인 변화는 없습니다만 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이 추가 공제 한도가 조금 더 사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지금 추가 공제 한도라는 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과 이 도서 공연 등 이용할 경우에 그걸 신용카드로 그으면 여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이게 항목별로 딱딱 액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얼마, 대중교통 얼마, 도서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저걸 그냥 하나로 합쳐서 그냥 300만 원까지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액수는 합치면 똑같습니다만 그래도 하나하나 항목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의 저 이용 가능성이 좀 커졌다, 한마디로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이 하반기 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이 소득공제율이 확대가 됩니다. 자,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공제율은요, 기존에 40%였는데 오는 7월 1일부터는 80%로 무려 2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택시 잡기 어려우신데요, 바로 버스나 지하철 타시면 소득공제도 더 받을 수 있다,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요즘에 재밌는 영화 많던데요. 자, 저기 신용카드 저거 추가 공제 한도를 보면요, 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리고 마지막에 도서 공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도서 공연 등에는요, 바로 30%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게 포함되냐면요, 도서 구입비, 그리고 공연 관람료,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화 관람은 포함이 안 됩니다. 미술관, 박물관은 돼도 영화관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년부터는 저기에 영화관 관람도 포함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좋은 내용들인데요, 이 세금이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정말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2월 과세가 강화가 됩니다. 과거 뭐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혹은 뭐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팔게 될 경우에 이게 차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뭐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대개 뭐 아파트 분양권은 단기에 팔기 때문에 단기 세율이 적용돼서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이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뭐 땅값도 많이 올랐지만 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얼마를 벌었으면 그의 절반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 때문에 너무너무 아쉬운 분들이 바로 생각하는 절세법이 이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증여를 한 다음에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팔아서
그 가족의 양도세를 절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1억 원의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뒤에 6억 원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좋은 일이죠. 1억 원에 산 땅을 6억 원에 팔면 양도 차익은 무려 5억 원이나 벌게 된 겁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세금입니다. 이게 비사업용 토지다 보니까 이 양도 차익 5억 원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바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마디로 아내에게 땅을 증여를 하게 됩니다. 자, 6억 원 땅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를 합니다. 6억 원에 증여를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6억 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부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되죠. 따라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럼 이 아내분은 6억 원에 결국 그 땅을 취득한 게 된 거고요. 그 6억 원을 그대로 6억 원에 팔 경우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0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은 이 증여와 양도를 통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모두 내지 않는 그런 일석이조의 절세법을 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신박한 방법으로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2월 과세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여받은 뒤 그 재산에 대해서 5년 내에 그걸 팔게 되면 그 아내의 취득가액, 즉 감정평가받은 6억 원이 아니라 애초에 남편이 산 그 땅의 가액, 그 1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겠다. 이게 바로 2월 과세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바로 부부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을 막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2월 과세 제도를 도입했어도 이 5년만 넘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를 하고 5년 있다가 팔면 이 아내가 감정평가 받아서 이 올린 가액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5년이라는 기간이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이 5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5년이 10년으로 무려 2배가 늘어납니다. 10년, 너무 긴 기간이죠. 자,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될 경우에, 즉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에는 이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기엔 너무나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절감을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전략을 짜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거 역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회 법 통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2022 세법 개정안의 중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